구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조건 관련해서 등록, 미등록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건강보험료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등록하지 말라는 의견도 좀 나왔었고요. 소득금액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청취자님께서 반론의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조건 관련해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설계사든 기타 프리랜서 강사 등을 통해서 5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 좀 말씀을 드렸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잡힐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내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다뤄놨으니까 이 내용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참고가 되리라 보고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지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지역별 전국에 세무소가 있죠. 이 세무소에 5월달에 이렇게 소득 신고를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신고된 소득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이 소득 자료를 취합하게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렇게 넘어온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넘어온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료 부가점수에 부가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세대당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필요 경비뿐만 아니고 추가 공제 부분이 있다면은 추가 공제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근거 자료로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그런 조건을 따지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기준을 소득금액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금액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관련해서 여러가지 좀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번 시간을 더불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관련해서 좀 더 명확히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요구할 거고요. 그렇게 넘어온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연 임대소득하고 필요경비 제한 소득을 요구할 건지, 아니면은 주택임대사업자 과세소득, 즉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거기에 추가 공제까지 적용된 금액을 요구할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소득 기준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하게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소득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2020년도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령 개정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내용이 전달되리라 보고요. 제가 예상컨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추가 공제가 포함된 과세소득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소득 근거를 가지고 2020년 11월에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정해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리라 봅니다. 제가 소득기준이 이렇게 잡힐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2017년도 12월에 보도자료를 낼 때 보면은 임대소득이 연간 1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연간 1333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 시에도 이렇게 소득세, 건보료 감면 혜택이 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좀 강조를 했고요.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관할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보도자료가 나올 때 1333만 원의 근거 기준은 이 당시에는 경비율을 70%로 적용을 하기로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 공제 이렇게 400만 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월 11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보도자료 이후에 경비율이 60%로 처리가 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근거 기준은 100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등록 방법 중에서는 2번의 방법, 즉 시군구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이 근거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참고하실 부분은 임대소득세 계산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임대소득자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내용을 좀 다뤄드린 게 있습니다.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모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대부분 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는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거기에 추가 공제 부분까지 제한 부분이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리라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전부터도 그랬고 추가 공제 부분이 소득금액에 포함이 될 거다. 이 부분을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공표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추가 공제 들어가는 부분은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4년 단기나 8년 장기로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도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또 2천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이 되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 보면은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추가 공제 혜택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가 공제 부분은 들어갈 거라고 감히 이렇게 확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뚜렷한 규정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2020년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기준 관련해서는 임대소득에 필요경비를 제하고 거기에 추가 공제까지 제한 금액을 소득기준으로 삼으리라 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소득기준이 정해진다는 전제 하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에 해당이 되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2천만 원 이하는 간주임대료도 포함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별도 영상 다뤄놨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뤄드렸지만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년 장기나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율이나 추가 공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피부양자 유지 조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총 임대소득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율이 60%를 적용이 되게 되고 여기에 추가 공제 400만 원이 적용이 되면은 과세 대상 소득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이 없게 되면은 임대소득세도 부과가 되지 않고 건보료 관련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 월 소득은 83만 3천 원 이하로 월 임대를 받으시면은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이나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을 뿐더러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 이렇게 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소득이 33만 3천원 이하 정도 받는 소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공제율이 50%가 적용이 되고 추가공제 200만원이 적용이 되면은 이런 분들도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덧붙여서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가 넘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 소득 자료를 근거로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서서 벌써 내용 좀 다뤄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미등록 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조건으로 해서 연간 임대소득이 1,400만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간 임대소득 1,400만원은 월 116만원 정도 받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 미등록일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 처리를 50%를 하게 되면은 700만원 이제 소득이 잡히게 되고요. 여기서 다른 소득 또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추가공제 200만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50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현황 신고를 제대로 하고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면서 소득세도 납부하게 되면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이 500만원이 초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관련된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임대소득이 이렇게 조금 더 많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다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상실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급격히 상승한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단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으로만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만약에 재산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상승이 예상이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만은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져볼 경우에는 미등록의 방법은 결코 유리한 부분이 없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공동명의일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지분별로 이렇게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지분별로 소득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득이 잡히게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 공동명의면서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지분별로 소득을 나누게 되더라도 이렇게 월소득이 초과될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뤄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의 합의에서 주택 임대 수입의 기속자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부부 공동명의 경우에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분별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 사람으로 몰아서 수입을 잡을 수 있다. 그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입을 한 사람으로 몰 때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해당 내용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수입을 몰 거기 때문에 한 사람 명으로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대부분 다 원칙을 얘기합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이렇게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손익 분배 비율을 나누지 않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각각 소득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분배 비율을 정하느냐,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2월달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 현황 신고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다뤄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부부 공동명의 등 수익 배분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내용 관련해서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할 때 그 뒷면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수익금액 부표라고 이렇게 적는欄이 있습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 시 이렇게 뒷부분에 분배 비율대로 명시를 하게 되면은 해당 금액으로 소득 금액이 잡혀서 신고가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분배 비율대로 기재를 했다고 해도 유의하실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청취자분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은 부부 공동명의 다가구 상가주택인데 산데요. 대표를 본인으로 하고 남편을 공동사업자로 하면은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월세는 남편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를 남편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월세 같은 경우는 남편 통장 그 계좌 이체로 만약에 받게 되면은 이렇게 분배 비율로 나눈다고 해서 과세당국에서 이거 그대로 인정을 해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분배 비율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 분배 비율만큼 월세가 그 해당 계좌로 이렇게 이체돼서 들어오게끔 해놓으셔야 확실히 근거 자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배 비율만큼 입금 계좌를 확실히 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 방법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 지분이 많은 분의 소유로 계산을 했고 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합의에서 한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 이상 초과 공동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하겠다는 내용 개정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별도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 이렇게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 현황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임대 개시일이나 임대 의무기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좀 다루는 내용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내용은 별도로 좀 다뤄드릴 예정에 있고요. 이번 시간은 피부양자 자격유지 관련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알람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